살아가다 보면 가장 지치고 허무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리 애썼어도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 논리적으로 설명했고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는데 상대는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하게 받아들이고 내 뜻을 왜곡하거나 공격적으로 반응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설득하려고 합니다. 아니,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너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었어. 하지만 대부분의 결과는 더 큰 오해와 피로뿐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을 겪어봤을 거예요. 진심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오해뿐인 그런 순간 말이죠. 정말 마음 아프고 답답하죠. 동양의 현인 정약용 선생님은 인간관계를 논하며 이런 상황을 깊이 경계했습니다. 그는 마음이 막힌 사람과 논쟁하면 시간과 기운을 잃는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결국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설득하려 해봐야 상처만 남는다는 뜻입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이죠.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더 잘 설명하면 상대가 결국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듣지 않으려는 귀와 닫힌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바위를 향해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스며들겠지 믿지만 대부분 허무한 노력으로 끝이 납니다. 애초에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에게 아무리 옳은 말도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왜 자꾸 잊을까요? 정약용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의 안경으로 듣는다. 상대가 이미 자신의 욕망과 감정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말은 그 필터를 통과하며 전혀 다른 뜻으로 왜곡됩니다. 여러분이 진심을 다할수록 오히려 더 크게 오해를 사기도 하지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끊임없이 내 의견을 부정하는 동료, 가족 중에서 늘 남 탓만 하는 사람, 혹은 친구 중에서 아무리 설명해도 상처받았다고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죠? 왜 나만 이렇게 애써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이미 충분히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 진심은 전달되지 않을까? 왜 나는 계속 설명해야만 하는가? 하지만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오해를 풀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힘이 빠져가는 몸과 마음을 헛된 설득에 쓰지 않습니다. 그 힘을 자신을 위해 남겨둡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 마음의 고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려는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굳이 이해시키려 하지 말라. 그들과의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여러분의 삶은 더 평화로워집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이 가르쳐준 지혜로운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의 마음을 꿰뚫고 여러분을 지켜내며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전에 끌려가지 않게 만듭니다. 오늘부터 차근차근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누군가와의 끝없는 설득 싸움 속에 지쳐있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지혜로운 한마디를 함께 마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마주하는 인간관계 중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 보면 평범하고 친절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묘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한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않고 중간에 끊어버리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죠.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느낌, 정말 불쾌할 때가 많아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평생을 아껴둔 돈으로 작은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찾아와 도와주겠다며 가게 일에 참여했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니는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만 해석했습니다. 내가 날 무시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나이 많다고 무시하니? 여동생은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손님이 이렇게 원하셔서 그래요. 그러나 돌아온 건 언니의 더 큰 서운함과 비난뿐이었습니다. 결국 동생은 매일 밤 울며 고민했습니다. 내가 더 잘 설명하면 괜찮아질까? 조금 더 참고 친절하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언니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오해가 쌓여 가족 관계마저 위태로워졌습니다. 이때 그녀가 깨달은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었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신의 틀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슬픈 진실이죠. 아무리 애써도 상대가 듣지 않으려 하면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와 관련해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 때는 아무리 옳은 말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처럼 상대의 문이 닫혀 있는데 아무리 열쇠를 받고 끼워 넣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한 직장인이 팀 프로젝트에서 상사와 크게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사는 자신의 실수를 절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늘 내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그래. 너 때문에 일이 꼬였다라고만 했습니다. 직원은 증거를 들고 가서 차분히 설명해 보았습니다. 메일 내역, 일정표, 회의록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완벽했으면 애초에 문제가 안 생겼겠지. 이 상황에서 직원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사실과 논리로 무장해도 스스로 책임을 질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 모든 설명이 공격으로 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이죠. 내 진심이 왜곡되어 받아들여질 때의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가 다시 떠오릅니다. 자기 마음이 흐려진 자는 깨끗한 물을 보아도 탁하다 한다. 결국 상대의 마음 상태가 모든 대화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흔히 설득이라는 단어에 갇혀 삽니다. 내가 더 잘 말하면, 자료를 더 많이 모아가면, 진심을 다하면 상대가 언젠가 내 뜻을 이해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오해는 이해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진실보다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데 더 집중합니다. 자존심, 두려움, 욕심이 그들의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마음 아프지만 인정해야 할 현실이에요. 정약용 선생님은 한 편지에서 이런 경고를 남겼습니다. 귀가 닫힌 자에게 말하는 것은 벽에 대고 노래하는 것과 같다. 벽은 노래를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선율이라도 그저 부딪혀 돌아올 뿐입니다. 여러분의 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닫힌 마음 앞에서는 그저 허공에 흩어질 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가족 모임에서, 직장에서, 친구와의 대화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를 끝없이 되묻던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진심을 오해하는 그들의 귀와 마음은 지금 열려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저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첫째, 필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정이 격해질 때는 한 발 물러서며 대화를 멈춥니다. 셋째, 상대가 마음을 열 준비가 되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남긴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끝없는 논쟁을 벌일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침묵은
가장 강력한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정말 멋진 말이지요. 살다 보면 우리를 지치게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 대화는 시작부터 끝까지 상대의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그 마음에 닿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정말 이런 관계는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이혼 후 10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 다시 잘해보자. 아이를 위해서라도 재결합하자. 처음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이에게 엄마가 필요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전 아내는 여전히 자신의 관점만 고집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면 곧바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너만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는 몰라. 그는 여러 번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끝없는 자기 합리화와 책임 전가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내 말에 귀를 닫고 있구나. 정말 가슴 아픈 깨달음이죠. 상대가 변하지 않으려 할 때 나의 노력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상황을 두고 돌담에 물을 붓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돌담은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저 흘러내릴 뿐입니다. 상대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애써 흘려보낸 말과 눈물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직장인이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같이 일하게 된 동료는 늘 부정적으로만 반응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면 그건 안 될 거야. 일정표를 만들어도 그렇게 해봤자 늦어질 거야. 심지어 작은 성과를 내도 우연이겠지 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는 처음엔 이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점심을 같이 먹고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벽을 허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 동료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친절을 베풀어도 상대의 시선과 마음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지요. 이럴 때 우리는 더 많이 말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을 느낍니다. 내 진심을 알면 바뀌겠지.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다친 자와 논하면 결국 스스로 상처 입는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친 사람을 설득하려 애쓰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잃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채 끊임없이 설명해야 하는 관계는 자존심을 깎아먹고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친절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양보를 약함으로 해석합니다. 진심을 쉽게 주는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이용할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불필요한 친절을 함부로 베풀지 않습니다. 특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친절보다 경계가 필요합니다. 정말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태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첫째, 내 감정의 균형입니다. 둘째, 나를 지키는 선입니다. 셋째, 관계를 유지할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힘입니다. 한 상담 현장에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려 애썼을수록 우리는 더 깊이 상처받는다. 이 말은 냉정하지만 삶을 보호하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모든 관계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가치는 아닙니다. 특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지속될수록 고통이 커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도 조언했습니다. 마음을 닫은 자를 바꾸려 들지 말라. 바꾸려 할수록 자신이 흔들린다. 그는 이미 수백 년 전 우리가 지금 겪는 인간관계의 고통을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만나면 더 이상 자신을 소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화가 아닌 벽에 대고 외치는 건 여러분의 시간과 존엄을 빼앗아 갈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멈출 때를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과 거리두기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끝없이 씨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갈등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이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금세 알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각자의 성정을 가지고 태어나니 그 뿌리가 이미 굳어져 있으면 어찌 쉽게 바뀌랴.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려줍니다. 성격과 세계관은 한순간의 설득이나 설명으로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통찰이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첫째, 본성의 벽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본래 타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믿고 타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이들은 대화를 이기기 위한 논쟁으로만 이해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근거를 들어도 그저 반박할 틈을 찾을 뿐입니다. 둘째, 감정의 벽이 존재합니다. 분노, 질투, 열등감, 피해의식 같은 감정은 사람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감정이 먼저 끓어오르면 이성은 뒤로 밀려납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 싸움이 됩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그 감정의 파도 위에서는 당신의 말이 닿을 수 없습니다. 셋째, 이익의 벽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진실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면 사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거짓을 붙들기도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사실을 제시해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가 손해볼 수 없다는 방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벽들을 뚫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 벽을 뚫으려 애쓰는 것은 결국 내 정신을 갉아먹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말한 돌담에 물 붓지 말라는 조언은 바로 이런 상황을 두고 한 말입니다. 벽은 벽일 뿐 물을 부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도 같은 통찰을 줍니다. 사람의 신념은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신념을 바꾸려 할 때 사람은 자신을 공격당했다고 느끼며 방어적으로 굳어집니다. 이른바 확증 편향이 작동해 자신의 입장을 지켜내려는 힘이 더 강해집니다. 결국 설명할수록 그들은 더 단단히 닫혀버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잘못된 소문을 바로잡으려 애써 설명했지만 오히려 상대는 더 공격적으로 굴었던 순간 내가 친절히 해명할수록 그들이 비웃거나 그럴 줄 알았다라며 자기 입장을 강화하는 모습 말입니다. 정말 허탈하고 힘 빠지는 순간들이죠. 이때 우리 안에 두 가지 심리가 생깁니다. 하나는 자존심을 되찾고 싶어 더 설명하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끝까지 이해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우리를 더 깊은 소모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설명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인간관계에서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을 아끼고 어리석은 이는 말을 쏟는다. 이 말은 단순한 침묵 예찬이 아니라 상대의 한계를 정확히 보고 내 마음을 지키라는 충고입니다. 정말 필요한 조언이에요. 철학자 쇼펜하우어 역시 비슷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는 것은 길 잃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 우리는 종종 착함과 인내를 착각합니다. 계속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관계 유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관계는 언제 멈춰야 하는지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경계 없는 선의는 내 자존을 무너뜨리고 상대의 무례를 키울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지쳐 있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그 사람을 바꾸려 애쓰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이미 그 관계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혜는
포기에서 시작될 때도 있습니다. 멈추고 거리를 두고 내 삶을 지키는 선택이야말로 진짜 용기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세상을 오래 살아본 현인들은 한결같이 말의 힘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앞에서 무엇을 말할지, 무엇을 말하지 말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지혜의 핵심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말을 아끼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목을 죄게 된다. 그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타인의 본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의 경험에서 나온 이 경고는 오늘날 인간관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말이죠. 첫째, 무의미한 설득은 스스로를 소모시킨다는 교훈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우매한 사람을 깨우치려 애쓰면 결국 내 마음만 다친다고 말했습니다.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성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더 강한 주장이나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한 걸음 물러서는 태도입니다. 둘째, 침묵은 힘이며 단호한 선 긋기다라는 통찰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때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한 답이다라고 했습니다. 침묵은 무기력이나 패배가 아니라 여기까지다라는 경계를 세우는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어리석은 사람과 논쟁하는 것은 진흙탕 싸움에 발을 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은 그 싸움의 장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입니다. 셋째, 말은 신중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진실하고 유익하며 적절한 때에 말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은 아무에게나 모든 진심을 내어놓지 말라는 경계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는 아무리 옳은 말도 독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정말 소중한 가르침들이죠. 철학자들의 통찰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는 입을 닫아라. 그것이 평정심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타인의 생각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데 힘을 써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심리학적 연구 또한 이를 뒷받침합니다. 설득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인지 부조화를 심화시키며 오히려 상대가 자신의 믿음을 더 강하게 방어하게 만듭니다. 즉 설명할수록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내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니. 여러분이 지켜야 할 태도는 명확합니다. 첫째, 상대가 대화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둘째,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진심을 함부로 던지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무례하거나 왜곡하는 말에는 침착하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을 닫은 자와 논하지 말라. 바람이 벽을 지나가듯 그대의 말도 흩어질 뿐이다. 그는 관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결코 비겁함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지혜롭고 성숙한 자기 보호였습니다. 정말 멋진 태도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설명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오해를 바로잡지 않으면 존재가 왜곡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은 한두 번의 오해로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수십 번 설명해도 귀를 막는 사람은 애초에 내 이야기를 들을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이에게 설명하려 들지 마라. 그들은 너를 오히려 바보로 만들 것이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리지만 삶을 지키는 가장 따뜻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정말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 같아요. 철학자이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반응뿐이라 했습니다. 상대를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를 지켜야 합니다. 대화의 방향, 말의 깊이, 나의 감정 소비를 조절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결국 현명한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계 없는 친절이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압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통찰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태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습관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실천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대화의 문을 여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깊은 이야기를 하기 전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질문을 던져보고 상대가 호기심과 존중으로 반응하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대화가 시작도 전에 비난이나 조롱으로 돌아온다면 그 순간부터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례가 아니라 건강한 자기 보호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아무에게나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둘째, 침착한 침묵을 활용하는 법을 익히세요.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논쟁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자신의 주장에 더 매달립니다. 그때 침묵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아주고 관계의 균형을 되찾아줍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강조한 것처럼 돌담에 물을 붓지 않는 것은 현명함의 상징입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셋째, 짧고 단호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길게 설명할수록 감정만 소모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당신의 생각을 존중하지만 나는 다르게 보고 있어요. 또는 이 대화는 여기까지가 적절하겠네요. 짧고 단호한 표현은 불필요한 논쟁을 차단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신의 감정을 지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넷째, 감정 관리에 힘을 기르세요. 대부분의 소모적 대화는 상대의 감정적인 반응에 우리가 휩쓸릴 때 시작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상대의 감정적인 공격에 개인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심호흡을 하고 잠시 대화를 멈추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다섯째,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성장시키는 활동에 집중하세요. 취미생활, 자기 개발, 혹은 마음 맞는 사람들과의 유익한 대화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수록 불필요한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줄어들 것입니다. 여섯째,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주저하지 마세요. 특히 가족관계나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말이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외부의 객관적인 시선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이 모든 지혜로운 행동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평온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더 이상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럴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제 여러분 안에 숨겨진 지혜를 깨워 행동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불필요한 소모전을 멈추고 여러분 자신을 위한 평화로운 길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힘들었겠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